네, 안녕하십니까. 4월 30일 초급 통역의 실제 1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 자료 10번까지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번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유인물은 대면 강의가 뭐 다음 주 내지 다다음 주에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정확하게 날짜가 결정이 나면 아마 조교 선생님께서 공지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초중고 이제 대면 강의가 시작되는 뭐 날짜에 맞춰서 뭐 5월 11일 월요일부터 시작을 하든 5월 6일 수요일부터 시작을 하든 수업이 시작이 되면 유인물로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이러닝 시스템에 탑재된 영상은 6월 한 10일까지는 아마 보실 수 있으니까 못 들으신 분은 꼭 들으시고 필요하시면 뭐 복습 삼아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11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이게 간단해 보이는데 뭐 단어상으로는 뭐 간단해 보이는데 이제 이게 수화 문장으로 바뀌면은 좀 이제 개인 수화 능력에 따라 수화 문장 구사 능력이 좀 차이가 많이 뭐 날 수 있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게 어, SK로 바꾸신다 그러면 이제 단어마다 한국어 단어마다 이제 수화 단어를 대문시킬 테니까 사실은 이제 아버지 농인 혼자 일어나다 뭐 이렇게 하시겠죠? 뭐 여기 중간에 뭐 그러나 같은 거나 집어넣겠죠? 그래서 충분하게 전달할 의미를 다 전달한 거로 보실 것 같아요. 흡족해 하실 것 같아요. 뭐 단어도 빼먹은 게 없고 단어도 어려운 게 없고 그러니까. 근데 이런 단어를 쭉 이렇게 선형으로 일직선으로 나열을 하는 거의 문제점은 이제 1층 이제 손에만 정보가 쭉 있고 이제 중요한 문법 정보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농인 입장에서는 밋밋할 수도 있고 이제 수화 문장의 완성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SK로 보면은 이제 지금 원래 이제 한국어 문장은 이거였잖아요. 요거 근데 뭐가 지금 이제 빠진 거냐면은 이제 는 없죠. 그러니까 주격 그러니까 주격 조사를 통해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주어라는 게 이제 후치사를 통해서 이제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단독으로는 주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는이 붙어서 이제 주격의 자격을 갖게 되죠. 주어라고 하는 걸 상대방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는 게 이제 그러면 이제 서술어가 되는 거죠. 이게 주어가 되니까 이제 주어에 대한 설명이고 이제 역접이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뭐 혼자서 일어난다 뭐 이런 게 되는데 이제
이런 이제 주격정 이제 아버지가 주어라고 하는 부분도 빠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일어난지 부분은 이렇게 단어만 나열해서 하는 부분보다 이제 좀 더 이 경우는 이제 대조용법이 쓰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혼자 이제 일어나는 경우에 반대되는 경우를 이제 먼저 이제 그 얘기를 해서 이제 이해를 돕는 경우인데, 그러니까 대조용법이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A라고 하는 이제 속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반대되는 A가 없는 이제 경우를 먼저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맛있다를 얘기하기 위해서 뭐 맛없다를 먼저 얘기하고 뭐 바쁘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바쁘지 않다는 거를 먼저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대조용법들 많이 쓰시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역시 행위자와 행위 주체와 대상 이런 관계도 표현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좀 복잡하게 더 이제 들어갑니다. 그 수화다워지는 거죠. 좀 이거는 밋밋해요. 그러니까 그냥 단어가 나열돼 있어서 그냥 지금 이 농인이 아버지에 관한 이제 설명인지 그냥 뭐 아버지 농인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다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술격 조사인데 농인 다음에 한국어에서 붙어서 서술격 조사인가요? 이게 조사? 어미인가? 어미겠다. 조사? 어미? 뭐 예. 이게 서술어라고 하는 거 알려주는데 이제 수화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명사 두 개 나열하는 거거든요. 이 긴 이야기나 뭐 대화 중에도 그렇지 이러면 이거 뭐 얼추 꽤 맞춰서 해석이 가능할 수는 있는데 이제 불완전해지고 뭔가 있는 정보만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추측을 해야 되고 꽤 맞춰야 되고 이제 메꿔 넣어야 되고 하는 이제 스트레스나 부담이 발생하죠. 우리 더욱이 이야기가 길어지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농인이라는 건지 아버지와 농인 두 등장인물이 있는데 뭐 그런 한 왜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아버지와 농인 두 이제 주체가 혼자 일어난다는 건지 뭐 상황이 그러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 눈앞에 아버지하고 뭐 농인 한 분이 같이 어디 여행 가서 농인 친구분이 됐든 근데 이제 숙소에서 혼자 일어난 걸 수도 있고 뭐 이게 아버지하고 농민이 주어하고 서술어 관계라고 하는 거가 표현이 안 돼 있거든요. 그리고 누가 이제 일어나는지 이게 아버지가 일어나는 건지 그 주체가 이 요거만 봐가지고는 알 수가 없죠. SK에서는. 자 그래서 자 이거 수화 문장으로 바꿀 때는 우선은 이제 세상의 모든 아버지가 농인이라면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그대로 이렇게 SK식으로 받아도 되는데 이거는 한국어식입니다. 이거는 한국어에서는 워낙 이 일반 주어가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절대로 그러니까 영어로 바꾸면 아는데 영어로 바꿔보면 이게 뭐 father is 이런 식으로 안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세상의 모든 아버지가 그런 게 아니니까 뭐 my father is deaf 뭐 이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특정을 해요. 꼭 구체화시키고 영어에서도 그러니까 근데 한국어는 좀 특이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상황을 보면은 이제 내 아버지 본인 아버지인데 그 그냥 일반 주어 일반 명사를 쓰죠. 그래서 구체화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그러니까 내 아버지 그리고 이 t가 연이어서 나있다 됩니다. 이거 만약에 끊어서 나타나면은 나 쉬고 이게 t가 사라졌다 다시 t가 나타나면서 아버지가 나타나면 나와 아버지가 되니까 연이어서 바로
쉼 없이 거의 나타나면 내 아버지가 되죠. 그다음 공간 설정을 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이제 이게 주어 설정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농인이다. 거기다 뭐 시선까지 이게 따라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뭐 여기서는 시선 안 나타나는데 내 아버지가 이러면은 이제 주어가 되니까 t가, 그리고 공간 설정 하셨고, 그리고 이제 농인 나와서 서술어가 되죠. 그다음 그러나 농인인데, 예, 다른 사람, 이게 아버지 말고 다른 사람을 등장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쪽을 왼쪽 설정했으면 이쪽 오른쪽이겠죠. 그러니까 다른 공간이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자, 다른 사람 역시 주어죠. 주어인데 이 사람이 예, 깨워요. 네, 깨우는 거죠. 예, 다른 사람이 이제 원래는 이제 아버지 깨워야 되는데, 예, 깨우는 거 없이 부정이죠. 그 상태의 부정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버지를 깨우는 거 없이, 예, 혼자서 일어나는데 이때 시선이 A로 가요. 그러니까 A는 아버지였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혼자서 일어나는 거죠. 그게 가능한 거죠. 요거는 근데 이제 그 예,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고, 실제 영상에서는 역할 변경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이따,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여기 사실은 이제 이 깨우다 수화를 이제 A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지금 이게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 그러니까 내 아버지 공간 설정하고, 그죠? 내 아버지가 농인이에요. 그러니까 시선도 쫓아가서 이 농인의 그 주어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농인의 주어가 아버지라고 하는 거를 이제 시선을 통해 표현하죠.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이 이 아버지를, 여기가 아버지였죠. 아버지를 깨워요. 깨우는 거 없이, 그죠? 그러니까 요 수화를 여기서 하니까 대상이 아버지라고 하는 거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시선은 이제 사실은 주어를 쫓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렇게 깨우는 거 없이, 네, 혼자서 이쪽 시선을 보면서, 예, 이렇게 그러니까 주무시다가, 예, 아버지가 일어나죠. 그게 가능하죠. 이제 원래는 이제 역할 변경 그 문법이 안 일어나면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예, 지금 수화통역 선생님도 보여주셨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제 여기 이제 원래 시선까지 나타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시선에 의해서, 이제 시선이 이제 A로 가는 거죠. A로 가가지고 이제 주어가,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거, 농인이 아버지라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농인이라는 거, 이 농인의 주어가 아버지라는 거, 내 아버지가, T도 나타나야 되고, 내 아버지가, 예, 시선을 보면서 농인이에요. 하지만 그러니까 주어 표시도 되고, 그죠?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아버지하고 별도의 다른 공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제 아버지를 깨우는 거죠. 다른 사람이 아버지를 깨우는데, 그런 거 도움 없이, 깨우는 거 없이 혼자서, 예, 일어나시죠. 원래는 이제 좀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워낙 그 김만영 선생님이 고등 문법을 사용하시거든요. 그래서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이제 내 아버지 주어 처리하시고 구체화 시켰죠. 그리고 주어니까 t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a에다 공간 설정하셨는데, 그 다음에 농인이에요. 내 아버지는 농인이에요. 이제 한 문장 끝났어요. 하지만 이제 다른 사람, 이제 제 3자가 등장하죠. 다른 사람이,
이제 원래는 다른 사람이 여기가 아버지를 깨워야 되는데 이 순간서부터 역할 변경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수화하는 본인이 아버지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가 되는 거죠. 이때부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깨워요. 네, 나를 깨우는 이제 깨우는 거 없이. 예. 그러니까 내가 수화자가 아버지가 돼서 하니까 시선이 원래는 A를 쫓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내가 일어나는 거죠. 1인칭이 내가 아버지니까 그게 파는 거죠. 네, 이거는 고등문법입니다. 좀 이렇게 역할 변경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1인칭으로 바꿔서 수화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내가 아버지 이 시점부터는 아버지다라는 것만 상대방하고 공유가 되면 누가 주어인지를 되게 명확히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관찰자 시점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화자가 아버지하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이제 3자 입장에서 관찰해서 수화를 표현을 하는데 이 경우는 이제 그 주인공 시점이 되는 거죠. 내가 아버지가 돼서 수화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좀 편하죠.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쉬워서 이게 고등문법으로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영상으로는 이 두 번째 걸 보실 겁니다. 하지만 초보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첫 번째 수화 문장으로 표현하시는 게 편할 겁니다. 요거는 쉽지 않아서 자 영상 보시면 예 주어는 내 아버지죠. T가 나타났습니다. 눈이 커지셨고 힘도 주셨고 눈썹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내 아버지 우리가 봤을 때 보는 사람 입장에서 이제 왼쪽에 설정을 하셨죠. 내 아버지가 주어입니다. 이제 농이는 주어가 아니니까 서술어니까 싹 사라지죠. 그러니까 농이는 아이고 내 아버지는 농인이죠. 그러니까 시선도 약간 이쪽을 보긴 했는데 여기선 그렇게 명확하진 않아서 어쨌든 내 아버지는 농인인데 역적 그러나 그다음에 다른 사람 우리가 이쪽에 공간 설정했죠. 자 다른 사람이 자 이렇게 이제 시선이 변하는데 이제 이렇게 시선이 변하거나 몸의 방향을 바꾸거나 이러면서 이제 내가 아버지가 됐다는 거를 단서를 주거든요. 신호를. 그러면서 이제 지금 보면 이 다른 사람이 아버지 여기 있었잖아요. 근데 나를 이렇게 깨워요. 그러면 근데 이게 원래 그러면은 내 아버지는 농인이고 다른 사람이 나를 깨우는 거로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역할 변경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버지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아버지를 깨우는 거죠. 그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고등문법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제 이유를 좀 아실 텐데,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수화 표현상으로는 1인칭으로 바뀌어서 나를 깨우는 건데 내가 아버지가 됐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를 깨우는 거죠. 깨우는 거 없이 아버지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아버지죠. 그러니까 요 1인칭 공간 여기를 보면서 이제 내가 일어나죠. 혼자서 난 혼자서 일어날 수 있다. 근데 이때 나는 아버지죠. 여기 보면 그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역할 변경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된 거죠. 그래서 수화상으로는 이제 나를 깨우는 거고, 그다음에 내가 여기 보면 시선이 이때 시선은 이제 원래는 A가 그 아버지잖아요. 그 아까 여기 A가 우리가 봤을 때 왼쪽 아버지
설정돼 있었는데 이게 시선이 그래서 1인칭으로 A로 안 가고 역할 변경이 일어났기 때문에 1인칭을 보면서 하시거든요.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그 이해도를 높이는 걸 썼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것보다 그죠? 대조용법을 써서 반대되는 경우를 먼저 얘기하시고 표현을 하면 분명하게 좀 이해를 하세요, 농민분들이. 그러니까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화법상 그러니까 화용이라고 할까 실제 언어 사용에 있어서 이런 대조용법을 쓰시면 굉장히 이해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SK 그죠? 만약 지금 이제 수화통역사 선생님께서 가운데 공간에서 그냥 단어만 나열하실 거예요. 그대로. 해볼게요. SK식으로 아버지, 농인, 그러나 혼자 일어나다. 빠르게 볼까요? 응? 요거 방금 전에 했던 거 다시. 그러니까 이게 이거 이 느낌 지금 보신 느낌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단어만 있어요. 1층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밋밋하고 비어 있는 느낌이고 그러니까 이 느낌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걸 수지 한국어라고 하는데 수화하는 느낌은 이쪽에 이겁니다. 느낌이. 그러니까 이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뭐가 다른 거냐면 그러니까 훨씬 다이나믹하고 많은 정보가 있는데 뭐냐면은 그 단어만 나열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국 수화를 아이고 나 아버지 농인 뭐 다른 사람 뭐 깨우는 거 없어 혼자 일어나는 거 가능하다 이렇게도 아니 뭐 좀 단어만 많아졌지 뭐가 다르냐 SK하고 지금 그 제가 지금 이제 수화 문장이라고 이제 설명드리고 제시하는 그 하고 차이가 뭐냐라고 하면 저는 계속 하늘과 땅 차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는 1층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한국 수화 문장에는 물론 1층도 있는데 이렇게 2층, 3층에 있어서 문법 정보가 여기 많아요. 그러니까 우선 이런 구체화 시키는 것도 다르지만 이거를 이렇게 공간 설정해서 나중에 이게 동사 같은 데서 받아서 주어 표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간도 있고 그 다음에 내 아버지가 그냥 뭐 목적어나 다른 등장인물이 뭐 이렇게 세팅이 아니라 이게 지금 그러니까 주어라고 하는 거를 분명하게 T로 표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어 이거는 그냥 아버지인데 이렇게 하면 한국어식으로 하면은 이거는 나의 아버지는이 돼요. 이 눈이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니까 한국어로 치면 아버지 농인과 아버지는 농인이다 하고는 다르잖아요. 이거는 문장이고 이거는 두 개의 단어를 그냥 나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농인과 한국어로 치면은 아버지는 농인이다와는 이거는 이제 문장 대우를 받는 거고 주어와 서술부가 있는 그리고 아버지나 농인이란 단어 말고도 주격조사와 그 다음에 서술형 어미가 붙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알려주고 문장이 되는 거잖아요. 이건 불완전하다고 보잖아요. 이게 아니 이게 반드시 아버지 농인이 이게 꼭 아버지는 농인이다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뭐 아버지와 농인이 생략된 걸 수도 있고 그죠? 아버지와 농인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특히 수화에서 가운데 공간에서 이렇게 그 아버지 농인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적으로 이거를 아버지 농인이다로 해석할 가능성 별로 없어요. 그냥 뭐 계속 등장인물이 나열되는 거로 보지, 그냥 선택의 문제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바로 나오지 않아요. 특히 장문 이런 데서는 이거를 주어 서술어 관계로 볼 수 있는 단서가 없거든요, SK에서는. 근데 어, 이 이거는 달라요. 지금 이거는 이렇게 되면, 예, 이렇게 되면 이건 문장이 끝난 거거든요, 지금. 이거를 그냥 나의 아버지 농인이, 이거는 그냥 나 아버지 농인 이렇게 새 등장인물로 나온 거로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냥 세 사람의 등장인물이 이렇게 제시된 거로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거는 1층만 보는 사람 얘기예요. 불가능해요. 그거는 지금 이건 문장이거든요. 내 아버지가 주어고, 예, 농인은 서술어로 이렇게 지금 문장으로 표현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어처럼 는, 이다는 없지만 는에 해당되는 역할을 하는 게 요 t고, 그 다음에 공간 설정도 해서, 그 다음에 농인 수화를 할 때 이게 시선까지 쫓아가면은 이게 주어하고 서술어 관계니까, 이 농인이 뭘 서술하고 있냐면 요 아버지가 농인이라고 하는 이 주어 서술어 관계를 요 그 2층 3층 정보 비수지 표지에 의해서 알려주는 거죠. 이거는, 예, 달라요. 이거하고 만약에 아예 그 어떤 뭐 등장인물이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와 뭐 다른 그 농인 있잖아요. 등장, 이렇게 두 명의 등장인물이 나올 때는 수화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T 걸리고 쉬고, 다른 공간 설정에서, 예, 이런 거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T가 나타나고 아예 달라요. 그러니까 혼동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해석이 훨씬 더 쉽고, 그 다음에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요 문장으로만 해석될 수 있게 특정이 되는 거죠. 그게 문장이죠. 그러니까 단어의 나열이 아니라. 그러니까 요와 한국어에서도 아버지 농인과 아버지는 농인이다는 이게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이건 문장이고, 이게 문장 대우를 받고, 이거는 문장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다른 사람이 이제 등장해서, 그죠? 대조용법이지만 어쨌든 행위자고, 깨우는 이제 주체는 다른 사람이고, 이제 아버지를 깨우는 거잖아요. 이거 부정문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 이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이때 보면은 T도 나타나지만, 예, 별도의 공간에 설정이 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버지를 깨우는데 부정문이죠. 그러니까 깨우는 일 없이, 그죠? 지금 여기도 보면, 그러니까 동사 요 앞에, 일어나다 앞에 쭉 그 동사 나오고, 그 다음에 요 앞에 그 주어가 될 만한 거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밖에 없잖아. 그럼 이게 다른 사람이 일어나는 거냐? 아니죠. 그죠? 요거만 보면은 요 앞에 주어가 다른 사람일 것 같은데, 단어만 보는 사람들은 1층 입장에서 보면, 근데 시선까지 보는 사람이면은 이때 주어는 이 B가 아니니까, 그죠? A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혼자 일어나는 거죠.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선에 의해서 주어가 특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층만 보는 사람이면 이거 어떻게 되냐면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뭐 누군가를 깨우는 일 없이 이 다른 사람이 혼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죠? 요 동사 앞에 주어가 될 만한 거는 요거밖에, 이게 제일 가깝잖아요. 아버지는 너무 멀잖아요. 그러면은 SK 사용자들은
그러니까 제가 시범을 나중에 보일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가요? 그러니까 SK 사용자들은 이거 시선을 못 보면 요 동사 앞에 그나마 가까운 주어가 될 만한 거 찾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일어나는 걸로 누굴 깨우는 일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깨우는 일 없이, 그죠? 이 목적어도 잘 모르죠. 볼 수가 없죠. 근데 이제 2층을 이제 시선 같은 동시에 제시된 2층을 보실 줄 아는 분은 요 앞 이렇게 돼 있더라도 이런 어순이나 뭐 이런 앞에 다른 사람이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시선의 이 공간에 의해서 아버지가 일어나는 거라고 하는 걸 아는 거죠. 거기다 지금 이거 역할 변경까지 일어나서 여기 지금 이 경우는 지금 시선이 그죠? 지금 그러니까 보세요 한번 여기 역할 변경이 일어나긴 했지만 문장 하나가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는 농인이에요. 왜 이거는 뭐 다른 뜻으로 이해될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뜻으로 다른 문장으로 이해될 수 없다는 게. 근데 SK는 암호문이거든요. 그냥 아버지 농인만 나열하면 뭐 어떻게 그러니까 해석하기에 따라서 뭐 상황에 따라 추측하기에 따라서 이게 진짜 아버지와 농인인지 아버지가 농인이라는 건지 다양한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그거는 문장이 아니죠. 암호문이 그러니까 언어의 올바른 사용이 아닌 거죠. 불완전한 문장 내지는 불완전한 사용인 거고 여기서 문제 하나 끝났어요. 근데 농인이신데 역접이죠. 자, 다른 사람 등장했는데 이렇게 눈을 감거나 시선 변화나 고개를 이렇게 돌리거나 몸의 방향 바꾸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이 역할 변경 문법을 모르면 다른 사람이 날 깨우는 거죠. 깨우지 않죠. 나를 다른 사람 갑자기 날 안 깨우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역할 변경에 의해서 농인들은 내가 수하자 아버지가 됐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다른 사람이 아버지를 안 깨우고 여기서도 지금 시선이 요 1인칭 공간으로 가서 내가 일어날 수 있죠. 근데 이때 나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니까 이해하시죠? 지금 말로 하니까 이거 보시면 내가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SK식으로 1층만 보고 단어만 해석을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나 아버지 농인이죠. 뭐 이건 그렇다 치고 자 다른 사람 뭐 나를 깨우는 일 없이 그죠?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 주어가 뭐겠어요? 다른 사람이 단어만 보면 다른 사람이 나를 깨우지 않고 일어날 수 있다 그럼 주어는 누구예요? 누가 일어난다는 거냐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일어나는 걸로 해석하겠죠. 이게 그 1층만 보시는 분은 그잖아요. 다른 사람 그죠? 깨우다 부정 그리고 혼자 일어나다 그러면 일어나다의 주어는 이런 시선이나 이런 거 못 보는 분 다른 사람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일어날 수 있다가 볼 가능성이 높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시선에 의해서 내가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지금 저기 아버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어날 수 있다로 이제 역할 변경에 의해서 해석 가능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밋밋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충분히 이 동사의 주어가 뭔지 그다음에 누구를 깨우는 건지가 그 공간과 그다음에 뭐 그런 2층, 3층 시선 이런 거에 의해서 표현이 돼 있어요. 명확하게.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해석이 용이하죠.
추측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없는 정보를 이제 이게 뭘까 이제 막 머리를 돌려서 메꾸는 게 아니라 있는 정보만 가지고 정확하게 행위자 주어와 대상과 이거를 해석하면 되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충분하죠. 정보가 밋밋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1층 손 농인분들은 1층 손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 눈을 보면서 전체를 다 보니까 2층, 3층, 4층 이 정보를 다 보시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그 1층 라인 단어만 보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이제 그죠? 내 아버지가 주어라는 거 그죠? 그리고 이 농인이 이 주어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 서술어여서 문장이 끝난다는 거.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새로 주어가 등장하고 주어죠? T. 근데 이 사람이 나를 깨워요. 부정문. 그러니까 나를 안 깨웠는데 자 혼자 일어나는데 누가 주어는 뭐냐면은 나예요. 내가 혼자 일어나요. 근데 이게 역할 변경이 일어나서 물론 아버지지만 그게 그 각 동사마다 주어가 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대상도 알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훨씬 더 문장답죠. 그러니까 요 차이라는 거죠. 요. 그냥 단어만 쭉 나열해서 아버지 한국어에서 느낌이 아버지 농인과 아버지는 농인이다와의 차이. 이건 완전한 문장이잖아요. 근데 그 수화로도 SK도 이렇게 되면 이건 그냥 핵심 의미를 전달하는 그러니까 단어는 나열되어 있는데 이게 문장이 아니라서 근데 이렇게 2층 3층이 함께 나타나면 이건 문장이 나타난 거거든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문장이 나타났다는 말은 그 문장에 주어, 서술어,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주어, 그 다음에 예, 이 동사와 함께 이제 그 대상 누구를 깨우는지 그죠? 가 표현돼 있어요. 부정문 그 다음에 이것도 단어가 아니라 문장이에요. 왜냐하면 일어나는데 누가 일어나냐면 아버지가 주어가 시선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어와 서술어가 동시에 나타난 경우죠. 이게 문장이 나타난 경우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주어가 바뀌어서 오해해서 다른 사람이 혼자 일어날 수 있다가 아니라 이 시선을 볼 줄 아는 사람은 아버지가 혼자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1층만 보는 분들은 요 일어나다의 주어는 이 상황에서는 다른 아버지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혼자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해석합니다. 예, 그래서 SK는 좀 불완전한 이건 한국어다 그냥 이렇게 한국어 문장에서 한국어 단어마다 수화 단어를 이제 대응을 하긴 했는데 이게 수화로 보면은 그냥 글쎄 이게 문장으로 보기엔 1층밖에 없어서 근데 우리가 농인들이 기대하는 수화 문장은 이렇게 2층, 3층, 4층이 이제 동시에 표현이 되고 그 2층, 3층에 주어 정보, 이제 목적어 정보, 주어 정보 이런 게 동시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냥 단어가 아니라 예,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만 보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가 주어구나.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는이 되는 거죠. 요거 때문에 는이 되는 거죠. 요거 때문에 조사 역할을 하는 거죠. 는 그죠? 예, 그런 거.
그러니까 이 문장들을 보실 때 1층만 제발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수화 실력이 잘 안 듭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내 아버지 농인 그러나 뭐 다른 사람 깨우다 없다 혼자 일어나다 가능하다 이렇게 단어만 보면 주어 서술어 목적어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예, 그러니까 요 공간 설정도 했지만 요 T를 볼 줄 알면 내 아버지는 예, 농인이고 하지만 예, 다른 사람 이것도 공간 설정이 요 별도의 등장인물이죠. 다른 사람이 예, 나를 예, 깨우지 않았는데 깨우는 일 없이 내 노력으로 그죠? 볼 부풀렸죠. 시선이 1인칭 공간으로 가게 되면 내가 혼자서 예,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근데 여기서 이 시점에서 역할 변경이 일어났거든요. 아까. 예, 이렇게 표정의 변화라도 볼 수 있고 눈도 시선의 변화나 어떤 그러니까 고개를 이렇게 방향을 틀거나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아니라 아버지가 돼서 수화하겠다는 거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를 깨우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깨우는 게 되죠. 아버지를 깨우는 거 없이 나는 일어날 수가 있다니까 이제 아버지가 일어날 수가 있다가 되죠. 굉장히 고급 문법입니다. 이거는 예, 초보자들은 요거를 쓰셔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죠? 예, 이렇게 했나? 여기 아버지 그죠? 그다음에 다른 사람이 그러면은 그러니까 예, 이쪽 여기가 아버지였죠. 아버지를 깨워야겠죠. 아버지 깨우는 거 없이 그죠? 아버지 없이 혼자서 네, 시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어나시는 거니까 만약에 시선이 이쪽이면 다른 사람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가 혼자서 그죠? 일어날 수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시선에 의해서 주어가 바뀌거든요. 완전히 이게 다른 사람이 일어난다는 건지 아버지가 일어난다는 건지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것도 지금 시선은 이제 주어를 따라가고 그죠? 그다음 깨우다는 이제 그 아버지를 깨우는 경우니까 A에 가서 하는 거죠. 이거 몸의 방향을 그 A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선은 주어를 그 다음에 몸의 방향 내지는 그거는 목적어를 나타내는 거죠. 깨우다 동작이야. 이거는 뭐 다른 사람을 깨우더라도 이제 동작 자체는 똑같은데 그죠? 몸의 방향이나 시선에 따라 주어 목적어가 달라지는 거죠. 그죠? 이거까지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표현돼야지만 주어 목적어를 알아먹게 되고 문장이 표현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느낌인 겁니다. 그러니까 느낌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 뭐 깨우다 없다와 이런 단어만 그냥 표현되고 알아먹는 경우와 이거 분명히 다른 그러니까 사람이 아버지를 뭐 깨우다 없다 이렇게 보이는 건 다르잖아요, 그죠?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문장이 지금 표현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 깨우다 그러면 이게 당연히 주어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깨우는 건지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이 시선과 이 몸의 방향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이게 주어고 아버지를 요게 몸의 방향에 의해서 목적어라는 게 보이는 거다 그러면 이거는 벌써 다르잖아요. 개운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다른 문장으로 이해될 여지가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암호문이 돼요.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 깨우다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깨우는 건지 그죠? 을 깨우는 건지 그 다음에 또 누구를 깨우는지를 없잖아요. 정보가. 근데 여기에 동시에 표현되어 있지만 요거에 의해서 지금 그죠? 요쪽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이게 주어 처리가 됐고 그죠? 시선에 의해서 주어 그 다음에 몸의 방향에 의해서 목적어가 표현된 거거든요. 물론 여기 아버지가 공간 설정돼서 그렇긴 하지만 이게 수화예요. 그러니까 수화는 1층만 나타나지 않고 2층, 3층 동시에 그리고 앞에 공간 설정만 이렇게 잘 돼 있으면 한 방에 이렇게 주어 목적어가 표현이 되고 주어 목적어를 알 수 있는 거죠. 굉장히 멋지지 않습니까? 쉬었다 하겠습니다.